동해 물가가 급등한다, 폭등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의 고물가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일 쇼크 때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갑자기 또 웬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면서 주가가 폭등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 이게 도매 물가거든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면서 원료를 사들이고 부품을 사들이고 반제품을 사들이는데 이 물가를 일반적으로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라고 합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요, 다음 달, 일반적으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달에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폭등을 했다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표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는요, 2025년 7월에 0.9%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0.9%면요 2022년이에요. 3월에 1.4%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겁니다. 2022년이면 따지고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이잖아요. 적어도 3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0.9%라는 숫자는요, 이거 시장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년 대비를 한번 보면요, 전년 대비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1% 넘게 올라갔거든요. 1%. 2025년 6월에 생산자 물가는 2.3%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3.3%예요. 1%나 올라갔습니다. 1%나. 한 달에 물가가 1% 올라간다? 전년 대비해서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와우, 굉장한 위험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을 보면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파가 당연히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간다면 결국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비자 물가를. 생산자 물가 자체가 소비자 물가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소비 안 합니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벌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덜 생산할 수밖에 없지요. 기업이 덜 생산하면 고용은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미국에도 보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5년 8월 9일에 22만 4천 명이에요. 그 전달은 22만 7천 명. 4주 이동 평균을 보면 22만 1750명이거든요. 뭐 그렇게 안 많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많잖아요. 4주가 22만 1750명인데 지금 8월 9일주 이번 주가 22만 4천 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니까 별로 안 많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적으로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누적으로.
지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025년 8월 7일에 197만 4천 명이나 됐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8월 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5만 3천 명이에요. 역시 적지 않습니다. 2021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성장의 이야기잖아요. 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낸다 성장이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저성장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도 곧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아마 이것이 결국 시장 전체는요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올라갈 것 같던 많이 떨어질 것 같던 주식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안 떨어졌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요 0.01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2.47% 떨어졌고요. 21,710.67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올랐어요. 심지어 0.03% 올라서 1.96이 올랐고요. 6,468.54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또 약보합이에요. 이것도 0.02%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11.01이 올랐습니다. 44,911.26으로 마감했어요. 아니 생산자 물가가 폭등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말입니다.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저성장 고물가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시장은 끄떡없습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예상보다 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질 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0.12% 떨어져서 5,585.49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 엔비디아는 지금 어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또 살짝 올라갔습니다. 182.02달러 0.26% 올랐거든요. 매그니피센트 7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알파벳도 0.39% 올라서 203.82달러 기록하고 있잖아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0.26% 올라서 781.1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존은요 2.87% 폭등했습니다. 230.98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0.36% 올라서 522.48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도 덩달아 다 같이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애플은 0.24% 떨어져서 232.7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떨어졌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라가는 분위기에 가깝고요. 테슬라는 1.08% 떨어졌어요. 335.58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그니피센트 7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AI와 관련된 주가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엔비디아도 올라갔죠. 메타도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갔죠. 아마존도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올라갔죠. 여기에다가 알파벳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업종들은 다 올라갔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전문가들은요.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 AI가 그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 것을 커버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을 AI가 더 높여서 기업의 물가가 올라간 것보다 생산성이 더 올라가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AI의 어떤 성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현재까지는 틀리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관세는 때렸는데 생산성 향상이 되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실적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또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의 정보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우리 공기알갱이보다 더 많은 게 시장의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AI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반드시 신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을 AI가 현장에 접목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이 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도매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매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물가 때문에 안 산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되면 당연히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게 시장을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꼭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갔을 때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면 경제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관세는 시장의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고 그 물가 상승이 저성장을 유도할 거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시장을 좀 강하게 보면서 시장을 익혀가는 것 꼭 필요하겠다. 그 말씀도 오늘 제가 아주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